60세 유부녀가 30세 총각과 벌인 금기의 하룻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이란? 남편의 출장 가방에서 나온 것은 다른 여자의 속옷이 아니라 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집 총각의 진짜 정체는 35년 결혼 생활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과 함께 마지막 반전에서 여러분은 온몸에 소름이 돋을 겁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2005년 10월 서울 압구정동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34층 고급 아파트. 3402호에는 박미정 씨가 살고 있습니다. 60세, 하지만 그 나이를 전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여성이었어요. 매주 강남 최고급 피부과에서 관리를 받고 개인 트레이너와 함께하는 운동으로 20대 못지않은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죠. 미정 씨의 남편 조현우 씨는 62세, 대기업 임원으로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결혼 35년 차, 아이가 없는 부부였어요. 초기에는 간절히 아이를 원했지만 생기지 않았고 여러 병원을 다녀봐도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죠. 세월이 흐르면서 둘 다 자연스럽게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미정 씨의 삶에는 큰 변화가 있었어요. 남편 현우 씨의 출장이 부쩍 늘어난 겁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길어야 일주일 정도였는데 요즘엔 한 달씩 장기 출장을 자주 다니더라고요.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해외 출장이 특히 많아졌어요. 그날도 현우 씨는 중국 상해로 한 달간 출장을 떠났습니다. 미정 씨는 넓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150평짜리 아파트는 두 사람이 살기에도 넓은데 혼자 있으니 더욱 공허했죠.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명품 가방들과 보석함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에르메스 버킨백만 해도 10개가 넘고 샤넬, 루이비통, 구찌, 온갖 명품들로 가득했죠. 드레스룸에는 수백 벌의 옷들이 걸려 있었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입고 갈 곳도 함께할 사람도 없는데 말이에요. 미정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탄탄한 가슴선과 잘록한 허리, 긴 다리. 60세라고는 믿기 어려운 몸매였어요. 매일 2시간씩 운동하고 일주일에 3번씩 피부과에서 관리받는 노력의 결과였죠. 하지만 이 아름다운 몸을 알아봐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남편은 이미 2년 전부터 그녀를 여자로 보지 않았거든요. 잠자리는 물론이고 간단한 스킨십조차 피하더라고요. 뺨에 가벼운 키스나 손잡기 같은 것도 어색해하며 피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미정 씨는 혼자 중얼거렸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었고 35년간 함께한 남편을 의심하기도 싫었죠. 그날 저녁 10시쯤 미정 씨는 실크 가운을 입고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프랑스산 고급 와인이었지만 혼자 마시니 맛도 없었죠. TV에서는 로맨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는데 젊은 남녀의 열정적인 사랑 장면을 보니 가슴이 더욱 공허해졌어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누가 왔을까요? 미정 씨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어봤어요.
문 밖에는 키 180cm 정도의 젊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인상에 잘생긴 얼굴, 운동으로 다져진 듯한 탄탄한 체격이었어요. 얇은 면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그 너머로 드러나는 가슴 근육과 복근의 라인이 선명했죠. 안녕하세요. 3401호에 사는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죄송한데 갑자기 배수구가 막혀서요. 뚫어뻥 같은 거 혹시 있으실까요? 목소리도 저음의 매력적인 톤이었어요. 미정 씨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죠. 이런 감정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아, 네. 잠깐만요. 미정 씨는 실크 가운을 다시 여미며 답했어요. 하지만 준혁 씨의 시선이 자꾸 그녀의 몸매를 훑은 게 느껴졌죠. 가운 사이로 드러나는 쇄골과 가슴 라인, 긴 다리. 준혁 씨의 눈빛이 묘하게 변하는 게 보였어요. 들어오세요. 창고에서 찾아볼게요. 준혁 씨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은은한 남성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미정 씨는 더욱 가슴이 뛰었어요. 언제부터인가 남편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남성적 매력이었죠. 창고로 가면서 미정 씨는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더 곧게 세우고 걸음걸이도 우아하게 했어요. 실크 가운이 몸에 착 달라붙으며 그녀의 몸매를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죠. 도구를 찾아 돌아오는 길에 미정 씨는 실크 가운의 끈을 살짝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한 행동이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여성으로서의 설렘 때문이었죠. 찾았어요. 이거면 될 것 같은데. 준혁 씨에게 도구를 건네주며 미정 씨가 말했어요. 그때 준혁 씨와의 거리가 가까워졌는데 그의 체온과 남성적인 냄새가 더욱 진하게 느껴졌죠.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 살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면 난감해서요. 혼자 사세요? 미정 씨가 물었을 때 준혁 씨는 살짝 부끄러운 듯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네, 회사 다니면서 혼자 살고 있어요. 30살인데 아직 결혼은 좋은 사람을 못 만나서요. 30살이라는 말에 미정 씨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신보다 30살이나 어린 나이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도 느껴졌죠. 언제든 불편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웃끼리 도와야죠. 미정 씨의 말에 준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누나가 이렇게 예쁘실 줄 몰랐어요. 남편분이 정말 부러우실 거예요. 누나라는 호칭과 예쁘다는 말에 미정 씨의 가슴이 더욱 뛰었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들어보는 칭찬인가요? 남편에게는 몇 년째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죠. 고맙다고 하기엔 너무 과찬이에요. 미정 씨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대답했어요. 주준혁 씨가 돌아가려 할 때 현관문에서 한 번 더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누나, 정말 아름다우세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남기고 준혁 씨는 사라졌습니다. 미정 씨는 문을 닫고 난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죠. 거실로 돌아와 거울을 보니 자신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마치 20살 처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이게 뭐지?
미정 씨는 자신의 감정이 당황스러웠어요. 60세의 30살 어린 남자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죠. 너무나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미정 씨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어요. 계속 준혁 씨의 미소와 누나가 이렇게 예쁘실 줄 몰랐어요 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언제부터인가 잊고 있었던 여성으로서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미정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죠.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화장을 할까?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처녀 같은 마음이었어요. 결국 몸에 딱 맞는 니트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검정색이었는데 그녀의 하얀 피부와 몸매를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어 주었죠.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어요. 특히 입술에는 선명한 빨간색 립스틱을 발랐죠. 하루 종일 미정 씨는 준혁 씨 생각을 했어요. 혹시 다시 찾아올까? 어떤 핑계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저녁 무렵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돌아온 미정 씨는 샤워를 했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조금 더 섹시한 실크 가운을 입었죠. 깊게 파인 목선과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짧은 길이었어요. 밤 9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정 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준혁 씨일까요? 문을 열어보니 정말 준혁 씨였어요. 이번에는 와인 한 병을 들고 서 있었죠. 누나, 어제 도와주신 감사 표시로. 혼자 마시기에는 아까운 와인이어서요. 괜찮으시면 함께. 미정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너무 외로웠고 준혁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거절할 수가 없었죠.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아 와인을 따르는 준혁 씨를 보며 미정 씨는 가슴이 뛰었어요. 그의 손목, 목선, 얇은 셔츠 너머로 드러나는 근육들. 모든 것이 남성적이고 매력적이었죠. 누나, 혹시 외로우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큰 집에 혼자 계시니. 준혁 씨의 질문에 미정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나 정확한 지적이었거든요. 글쎄요. 익숙해져서. 거짓말이시네요. 누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준혁 씨가 미정 씨를 깊이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시선에 미정 씨는 마음이 흔들렸죠. 와인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가면서 둘 사이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어요. 미정 씨는 자신의 외로움을, 준혁 씨는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와 연애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죠. 사실 저는 누나 같은 분을 좋아해요. 준혁 씨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미정 씨는 깜짝 놀랐어요. 뭔 말씀을. 성숙하고 우아한 여성이요. 제 또래 여자들은 너무 유치하고 누나처럼 깊이가 있는 분이 좋아요. 준혁 씨의 진심 어린 말에 미정 씨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언제부터인가 남편에게서는 들을 수 없었던 말들이었거든요. 누나는 정말 아름다우세요. 어떻게 60세가. 그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미정 씨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지만 사실 마음 속으로는 더 듣고 싶었어요. 와인이 거의 떨어져 갈 무렵
둘 사이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거리도 점점 가까워졌고 눈빛도 묘하게 변해 있었죠. 준혁 씨가 미정 씨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누나 손이 정말 부드러워요. 미정 씨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준혁 씨의 손을 더 꽉 잡았죠. 얼마나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손인가요? 그 순간 둘 사이의 거리는 급속도로 좁혀졌어요. 준혁 씨가 미정 씨의 뺨을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정말 예뻐요. 미정 씨는 자제력을 잃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전율이 온몸을 휩쌌거든요. 남편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었어요.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죠. 준혁 씨의 입술이 미정 씨에게 가까워졌고 미정 씨도 눈을 감았어요. 그렇게 둘은 금기의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날 밤 미정 씨는 자신이 여전히 여자라는 걸 뜨겁게 확인했어요. 준혁 씨의 품에서 말이죠. 30년 차이라는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젊은 에너지가 그녀를 더욱 살아있게 만들어줬죠. 새벽이 되어서야 준혁 씨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미정 씨는 침대에 누워 방금 일어난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믿기 어려웠어요. 가슴이 아직도 뛰고 있었고 온몸에 남아있는 감각들이 생생했거든요. 거울을 보니 목과 어깨에 흔적들이 남아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되지 않았죠. 오히려 여자로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미정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을 보며 어젯밤의 흔적들을 확인했죠. 목과 어깨, 가슴 위쪽에 남겨진 자국들이 선명했어요. 하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럽기까지 했죠. 샤워를 하면서도 계속 준혁 씨 생각이 났어요. 그의 뜨거운 손길, 거친 숨소리, 자신을 바라보던 열정적인 눈빛. 모든 게 생생하게 기억났죠. 오전 10시쯤 준혁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누나, 어젯밤 정말 꿈 같았어요. 오늘 괜찮으시면 점심 같이 드실까요? 미정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설렘은 정말 몇십 년 만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이런 관계가 과연 옳은 건가? 남편에게 들키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외로움과 그리움이 더 컸어요. 결국 좋아요라고 답장을 보냈죠. 점심은 압구정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었어요. 미정 씨는 특별히 차려입고 나갔죠. 몸에 딱 맞는 블랙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 그리고 에르메스 가방까지. 완벽한 차림이었어요. 준혁 씨는 미정 씨를 보자마자 감탄했어요. 누나, 정말 아름다우세요. 어제보다 더 예쁘신 것 같아요. 식당에서 사람들이 둘을 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나이 차이 때문에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었죠. 하지만 미정 씨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죠. 누나, 혹시 후회하세요? 어젯밤 일. 준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미정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고마워요. 제가 여전히 여자라는 걸 깨닫게 해줘서. 그 말에 준혁 씨의 눈빛이 더욱 뜨거워졌어요. 그날부터 둘의 만남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준혁 씨가 퇴근하면 미정 씨의 집으로 와서 저녁을 함께 먹고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밤을 함께 보냈어요. 미정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옷차림도 더 섹시해졌고 화장도 진하게 했죠. 헬스장에서도 더 열심히 운동했어요.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자가 있다는 게 이렇게 여자를 변화시키는구나 싶었죠. 일주일 후 미정 씨는 준혁 씨를 위해 특별한 준비를 했어요. 고급 란제리를 새로 사고 헤어도 새로 했죠. 그리고 촛불이 켜진 로맨틱한 저녁 식탁을 준비했어요. 준혁 씨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미정 씨의 변화에 깜짝 놀랐어요. 누나, 정말 아름다우세요. 당신을 위해서요. 미정 씨의 말에 준혁 씨는 그녀를 안아 올렸어요. 그리고 둘은 거실에서부터 침실까지 집 안 곳곳에서 열정적인 시간을 보냈죠. 그날 밤 준혁 씨가 미정 씨에게 말했어요. 누나, 이런 관계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미정 씨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아니에요. 그냥 너무 행복해서요. 이런 게 꿈은 아닐까 싶어서. 준혁 씨의 진심 어린 눈빛에 미정 씨는 안도했어요. 이 남자가 진짜로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거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둘은 서로를 꽉 안으며 약속했어요. 이 사랑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미정 씨는 몰랐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것이라는 걸. 자신이 누군가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걸. 한 달이 지나고 현우 씨가 상해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미정 씨는 긴장했어요. 혹시 남편이 자신의 변화를 알아챌까 봐서 말이죠. 하지만 현우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어요. 오히려 미정 씨가 예뻐진 것 같다며 칭찬까지 했죠. 여보,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피부도 좋아지고 표정도 밝아졌어. 그냥 운동 열심히 해서 그런가 봐요. 미정 씨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조마조마했어요. 현우 씨는 금방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회사 일로 바쁘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고 미정 씨와의 대화도 예전과 다르지 않았죠. 여전히 스킨십은 피했고 잠자리도 따로였어요. 오히려 미정 씨는 더 조급해졌어요. 남편과 있을 때면 준혁 씨가 그리웠거든요. 준혁 씨의 뜨거운 시선과 애정 표현, 열정적인 사랑이 너무 그리웠죠. 준혁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현우 씨가 있는 동안에는 만날 수 없으니 더욱 간절해졌죠. 몰래 문자를 주고받으며 그리움을 달랬어요. 누나, 보고 싶어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도 보고 싶어요. 하지만 조금 더 기다려요. 며칠 후 현우 씨가 또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이번엔 일본이야. 2주 정도 걸릴 것 같아. 또 출장이에요. 요즘 너무 자주 나가시는 것 같은데. 미정 씨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기뻤어요. 회사 사정이 그래. 해외 사업 확장 때문에 출장이 많아졌어. 미안해. 현우 씨는 미안해 한다고 했지만 표정은 오히려 밝아 보였어요. 마치 출장이 기다려진다는 듯이 말이죠. 현우 씨가 떠난 당일 밤 준혁 씨가 찾아왔어요.
한 달 만의 재회였죠. 둘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달콤한 시간을 보냈어요. 누나, 한 달이 너무 길었어요. 매일 보고 싶었는데. 저도요. 당신 없는 한 달이 1년 같았어요. 둘은 서로를 그리워했던 만큼 더욱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동안 참았던 열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며칠 후 미정 씨는 우연히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현우 씨가 급하게 챙겨간 서류 가방에 깜빡한 중요한 문서가 있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일본으로 급송해달라는 부탁이었죠. 가방을 정리하다가 미정 씨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가방 속에서 나온 건 다른 여자의 속옷이 아니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이었죠. 남성용 속옷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우 씨 것이 아니었어요. 사이즈도 다르고 브랜드도 현우 씨가 평소 입던 것과 완전히 달랐죠. 더 젊은 남성이 입을 법한 디자인이었어요. 미정 씨는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짐작이 가기 시작했거든요. 가방을 더 뒤져보니 안쪽 주머니에서 사진들이 나왔어요. 현우 씨가 젊은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손을 잡고 있거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는 친밀한 모습들이었어요. 그 젊은 남성은 20대 후반 정도로 보였어요. 꽤 잘생긴 외모의 현우 씨보다 훨씬 어려 보였죠. 미정 씨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어요. 설마 남편이. 휴대폰도 뒤져봤어요. 그러자 민수야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와 수많은 문자들이 있었죠. 형, 보고 싶어요. 언제 일본 와요? 이번 출장도 2주나 걸려요? 너무 길어요. 형이랑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사랑해요, 형. 미정 씨의 온몸이 떨렸어요. 이 문자들은 연인 사이에나 주고받을 법한 내용들이었거든요. 더 올라가 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어젯밤 정말 좋았어요. 형. 형의 부인은 아무것도 모르죠? 35년 동안 속이고 있다니 형도 대단해요. 미정 씨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남편이 게이였다는 걸까요? 35년 동안 자신을 속이고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남편이 자신을 여자로 보지 않았는지, 왜 스킨십을 피했는지, 왜 출장이 늘어났는지, 그리고 왜 아이가 생기지 않았는지까지도. 미정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자신의 35년 결혼 생활이 완전한 거짓이었다니. 이보다 더 큰 배신이 있을까요? 며칠 동안 미정 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먹지도 못하고 잠도 오지 않았죠.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거울을 보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35년 동안 남편에게 속아온 바보 같은 여자로 보였죠. 하지만 점차 충격은 분노로 바뀌었어요. 35년 동안 자신을 속였다는 분노, 자신의 여성성을 부정당했다는 분노,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었다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미정 씨는 현우 씨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한때 사랑했던 남편의 얼굴이 이제는 너무나 낯설어 보였죠.
준혁 씨가 찾아왔을 때 미정 씨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준혁아, 우리 남편이 게이였어. 준혁 씨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누나, 그게 무슨... 35년 동안 나를 속였어. 나는 바보처럼 혼자 외로워하면서 내가 매력이 없나 자책하면서. 미정 씨는 눈물을 흘리며 현우 씨의 휴대폰과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준혁 씨는 그것들을 보고 진짜로 놀라는 것 같았어요. 이런, 정말 충격적이네요. 누나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준혁 씨가 미정 씨를 안아주며 위로해줬어요. 그 따뜻한 품에서 미정 씨는 조금 진정할 수 있었죠. 준혁아, 나 어떻게 하지? 35년이야. 35년을. 누나,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더 늦었다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준혁 씨의 말에 미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혁 씨의 질문에 미정 씨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복수할 거야.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만큼. 미정 씨는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남편에게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자신만의 삶을 즐기기로 했죠. 35년 동안 억압되었던 모든 것들을 해보기로 했어요. 준혁아, 우리 더 당당하게 만나자.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어. 준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가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누나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날부터 미정 씨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적극적이고 대담해졌죠. 현우 씨가 출장 중일 때는 물론이고 집에 있을 때도 준혁 씨와 만났어요. 미정 씨는 새로운 옷들을 샀어요. 더 섹시하고 젊은 스타일의 옷들이었죠. 그리고 몸매 관리에도 더욱 신경을 썼어요. 자신이 60세라는 걸 잊게 만들 정도로 아름다워지고 싶었거든요. 준혁 씨와의 만남도 더욱 뜨거워졌어요. 호텔에서 만나기도 하고 여행도 다녔죠. 미정 씨는 35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모두 해봤어요. 누나, 정말 아름다워요. 이런 누나를 30년 넘게 혼자 둔 남편이 바보예요. 준혁 씨의 말에 미정 씨는 더욱 자신감을 얻었어요. 자신이 여전히 매력적인 여자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미정 씨는 몰랐어요. 이 모든 것이 더 큰 함정의 시작이라는 걸. 6장 복수의 시작과 위험한 계획. 현우 씨가 일본 출장에서 돌아왔지만 미정 씨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현우 씨 앞에서 더 당당했죠. 여보, 요즘 정말 예뻐졌어. 뭔가 확실히 달라. 현우 씨의 말에 미정 씨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사랑받고 있으니까 그런가 봐요. 현우 씨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전혀 몰랐죠. 단순히 자신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미정 씨는 더욱 과감해졌어요. 현우 씨가 집에 있는 동안에도 준혁 씨와 문자를 주고받았고, 때로는 전화도 했죠. 어느 날 저녁 미정 씨는 정말 과감한 시도를 했어요. 준혁 씨를 집으로 불러서 저녁을 함께 먹자고 한 거예요. 현우 씨도 함께 말이죠. 여보, 옆집에 사는 준혁 씨라고 해요. 평소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한번 식사 대접하고 싶어서.
현우 씨는 별 생각 없이 동의했어요. 워낙 사교성이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 좋지. 이웃끼리 친하게 지내는 게 좋아. 저녁 시간, 세 사람이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미정 씨는 일부러 준혁 씨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했죠. 준혁 씨, 이거 드세요. 음식을 떠서 입에 넣어주고 물을 따라주면서 손을 살짝 만지고 현우 씨 바로 앞에서 애정 표현을 한 거예요. 현우 씨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오히려 준혁 씨와 업무 얘기를 하며 즐거워했죠. 준혁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마케팅 일을 하고 있어요. 요즘 해외 진출 관련 업무를 맡고 있어서요. 오, 그럼 우리 업계랑 비슷하네요. 나도 해외 사업 담당이거든요. 두 남자가 대화를 나누는 사이 미정 씨는 테이블 아래에서 준혁 씨의 손을 잡았어요. 준혁 씨도 미정 씨의 손을 꽉 잡았죠. 미정 씨는 그런 남편이 더욱 한심해 보였어요. 자신의 아내가 바로 눈앞에서 다른 남자와 애정 표현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모르다니. 물론 현우 씨도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으니 신경 쓸 여유가 없었겠지만요. 식사 후 준혁 씨가 돌아가려 할 때 미정 씨가 현우 씨 앞에서 대놓고 말했어요. 준혁 씨, 내일 백화점 쇼핑 같이 갈까요? 제가 옷 좀 골라드릴게요. 현우 씨 앞에서 데이트 약속을 잡는 미정 씨. 현우 씨는 젊은 사람한테 누나가 잘해주네라며 웃기만 했어요. 그래, 젊은 친구가 패션 감각도 좋아 보이는데 우리 마누라가 옷 고르는데 도움이 될 거야. 미정 씨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마누라라니. 35년 동안 진짜 마누라로 대접받은 적이 있었나 싶었죠. 그날 밤 현우 씨가 잠든 후 미정 씨는 준혁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재밌었어요. 내일 쇼핑 정말 가요. 누나, 괜찮으세요? 너무 위험한 게 아닐까요? 괜찮아요. 오히려 더 스릴 있고 좋던걸요. 미정 씨는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복수라는 명목 하에 자신의 억압된 욕망들을 모두 해방시키고 있었죠. 며칠 후 미정 씨는 준혁 씨와 함께 백화점에서 쇼핑을 했어요. 커플룩을 입고 다니며 연인처럼 행동했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누나, 이 드레스 어때요? 누나한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준혁 씨가 고른 드레스는 상당히 도발적인 디자인이었어요. 깊게 파인 가슴선과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짧은 길이었죠. 너무 과하지 않을까? 전혀요. 누나는 이런 드레스를 입어야 해요. 얼마나 아름다운데 왜 숨기세요? 준혁 씨의 말에 미정 씨는 그 드레스를 샀어요. 그리고 더 많은 섹시한 옷들도 샀죠. 쇼핑 후에는 호텔 라운지에서 차를 마셨어요. 고급 호텔의 최상층 라운지였는데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멋진 뷰였죠. 누나, 행복해요? 준혁 씨의 질문에 미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 35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들이야. 그럼 잘 된 거예요. 누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둘은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이 차이 나는 연인처럼 보였죠. 그런데
갑자기 미정 씨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현우 씨에게서 온 전화였죠. 여보, 뭐해? 쇼핑하고 있어요. 준혁 씨랑? 네, 옷 좀 골라주고 있어요. 그래, 좋은 옷 많이 사. 카드 한도 신경 쓰지 말고. 현우 씨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데이트하고 있는데도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돈을 마음껏 쓰라고 했죠. 전화를 끊은 후 미정 씨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참 한심해.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랑 데이트하는데 카드나 쓰라고 하네. 누나 남편이 이상한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아내를 두고 어떻게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준혁 씨의 말에 미정 씨는 더욱 현우 씨가 한심해 보였어요. 그날 밤 현우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미정 씨는 새로 산 섹시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우와, 정말 예쁘네. 준혁 씨가 고른 거야? 네. 어때요? 정말 잘 어울려. 젊은 사람 눈이 정확하네. 현우 씨는 아내의 섹시한 모습을 보고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그저 예쁘다는 말뿐이었죠. 미정 씨는 더욱 확신했어요. 남편이 정말로 자신을 여자로 보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여보, 오늘 밤에 미정 씨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말을 꺼냈지만 현우 씨는 피했어요. 미안, 오늘 너무 피곤해서.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하거든. 그리고 혼자 서재로 들어가 버렸죠. 미정 씨는 혼자 침실에 남겨졌어요. 새로 산 섹시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았죠. 그때 준혁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누나, 오늘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드레스 입은 모습이 계속 생각나요. 미정 씨는 가슴이 뛰었어요. 적어도 이 남자는 자신을 여자로 봐준다는 게 고마웠죠. 지금 보고 싶어요. 미정 씨가 답장을 보내자 곧바로 답이 왔어요. 저도요. 지금 갈까요? 미정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남편이 집에 있는 상황에서. 하지만 복수심과 외로움이 더 컸어요. 30분 후에 1층 주차장에서 봐요. 그렇게 미정 씨는 남편이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혁 씨를 만나러 나갔어요. 이제 정말로 위험한 게임이 시작된 거였죠. 며칠 후 미정 씨는 준혁 씨와 함께 강남의 한 고급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욱 당당했죠. 커플 반지까지 맞춰 끼고 다녔어요. 미정 씨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60세에 30세 총각을 사로잡았다는 자부심, 그리고 바람 피우는 남편에 대한 통쾌한 복수를 하고 있다는 만족감 때문이었죠. 누나, 이 목걸이 어때요? 누나 목에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준혁 씨가 고른 것은 수백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어요. 너무 비싼데. 괜찮아요. 누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준혁 씨의 달콤한 말에 미정 씨는 흐뭇해했어요. 이런 대접을 받은 게 얼마나 오랜만인가요? 그런데 갑자기 준혁 씨의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뭔가 결심을 한 듯한 표정이었죠. 누나, 사실 처음부터 누나를 노리고 접근한 거예요. 미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이었거든요. 뭐라고? 무슨 말이야?
사실 현우 아저씨를 알고 있어요. 미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준혁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 형이 현우 아저씨와 사귀고 있거든요. 민수 형 말이에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미정 씨는 다리에 힘이 빠져 옆에 의자에 주저앉았죠. 민수. 그 민수가 당신 형이라고? 네. 이민수, 28살. 현우 아저씨와 3년째 사귀고 있어요. 미정 씨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남편의 바람 상대가 준혁 씨 형이라니. 준혁 씨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형이 현우 아저씨 얘기를 많이 해서 호기심이 생겼어요. 어떤 부인이길래 35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나 싶어서. 그럼, 처음부터. 네. 처음 설탕 빌리러 간 것도, 배수구 막혔다고 한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누나를 유혹하기 위한 계획이었거든요. 미정 씨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어요. 준혁 씨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어요. 근데 누나가 생각보다 쉽게 넘어와서 재밌었어요. 60세 아줌마가 30살 총각한테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다니. 왜 이런 짓을? 미정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재밌으니까요. 형한테 다 얘기했거든요. 현우 아저씨 부인이 얼마나 순진한지, 어떻게 쉽게 속아 넘어가는지. 형이랑 현우 아저씨가 듣고 얼마나 웃어댔는지 알아요? 미정 씨는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이 새 남자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었다니. 준혁 씨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미정 씨와의 은밀한 순간들이 몰래 촬영되어 있었죠. 이 사진들 현우 아저씨가 보면 어떨까요? 자기 부인이 옆집 총각과 이런 추잡한 짓거리를 했다는 걸 알면요. 미정 씨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복수라고 생각했던 모든 행동들이 오히려 자신을 더 큰 함정에 빠뜨린 거였어요. 사실 형도 처음엔 반대했어요. 너무 잔인하다고. 근데 누나가 너무 쉽게 넘어와서 우리 다 재밌어 했거든요. 준혁 씨가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형이 현우 아저씨한테 얘기했더니 현우 아저씨도 신기해 하더라고요. 자기 마누라가 이렇게 바보일 줄 몰랐다고. 미정 씨는 그제야 모든 걸 깨달았어요. 남편도 준혁 씨도 심지어 민수까지. 모든 사람이 자신을 가지고 놀았다는 걸 말이에요. 누나는 우리한테 완벽한 장난감이었어요. 60세 늙은 아줌마가 20대 때처럼 사랑에 빠져 있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웠는지. 준혁 씨의 잔인한 말에 미정 씨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그냥 재밌으니까요. 형도 처음엔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 누나가 너무 쉽게 넘어와서 점점 게임에 빠져들더라고요. 준혁 씨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어요. 누나, 이제 선택하세요. 조용히 이혼하고 우리 앞에서 사라지거나 아니면 이 사진들과 동영상들이 온 세상에 퍼지거나. 미정 씨는 동영상이라는 말에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들의 은밀한 순간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였죠. 선택할 시간은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결정하세요. 준혁 씨는 그 말을 남기고 냉정하게 돌아섰어요. 지난 몇 개월간 자신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그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차가웠죠. 미정 씨는 백화점 한복판에서 혼자 남겨졌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일어날 수도 없었고 눈물도 나오지 않았죠. 60세 박미정의 인생은 그렇게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복수라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던 거예요. 35년 결혼 생활도 가짜였고 몇 개월간의 열정적인 사랑도 연극이었죠. 한 달 후 미정 씨는 조용히 집을 떠났습니다. 현우 씨에게는 이혼 서류만 남겨두고요. 모든 재산도 포기했어요. 그냥 사라지고 싶었거든요. 현우 씨는 아무런 저항 없이 이혼에 동의했어요. 오히려 자유를 얻었다며 좋아했죠. 이제 민수와 떳떳하게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준혁 씨와 민수는 자신들의 장난이 성공했다며 웃어댔어요. 그들에게는 그저 재미있는 게임이었을 뿐이었죠. 미정 씨만이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남편도 사랑도 자존심도 그리고 집도 더 나아가 인간에 대한 믿음까지도 잃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복수는 자신이 복수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잔인한 사랑은 처음부터 거짓인 사랑이었죠. 60세에 깨달은 인생의 씁쓸하고 잔인한 진실이었어요. 미정 씨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어요. 35년간 모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혼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죠.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60세의 모든 걸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35년간의 결혼도 몇 개월간의 열정도 나는 평생 진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구나. 그저 누군가의 편이나 재미를 위한 도구였을 뿐. 여러분, 어떠셨나요? 예상하신 결말이었나요? 현실은 가끔 드라마보다 더 잔인할 때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배신과 복수의 끝은 결국 모든 사람을 파멸로 이끌죠. 진짜 사랑과 거짓 사랑을 구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이야기였어요. 좋아요, 구독 미스터리 짓지 마시고 다음 더 충격적인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